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제가 이 복례정사에서 이 소태산 대종사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 두 번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한 두 번 정도 강의에서 그 배경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하기를 대종사님은 거기서 조용히 공부만 했던 분위기로 제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대종사님도 그곳에, 대종사님은 모든 곳에서 다 주경야독 하셨습니다. 이게 변산도 그 복례정사라는 그곳, 그러니까 실상 초당 석두암이 있는 그 공간에서 먹고 살으셔야 돼. 그래서 아마 산의 밭 또는 논도 좀 몇 마디기 샀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논농사도 혹시 지었나라는 이 내용 보면은 그렇게 되죠. 지으셨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산전을 개간을 거기 산전도 그때 경작권을 사고, 또 주변에 또 뭐 어디 그 빈 공간이 나오면 또 그런 데도 다 또 아마 개간을 해서 그러려면은 우리 알지만 괭이질을 해보면 느낌이 확 오죠. 우리 저희들 만덕산의 승산종사님, 그분은 우리는 일을 하면은 할수록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하고 안 싸워. 이렇게 물이 가면은 그 나무가 물결 따라 쩍쩍쩍 흘러가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 일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그냥 가는 거야. 괭이질을 하든 뭘 하든. 와, 우리는 옆에서 같이 따라가면 정말 힘들어 죽겠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게 힘들 만큼 이게 그 산일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참 대종사님이 가장 부족하게 사셨대요, 변산이. 어렵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필요할 때 일하시고, 아까 이름같이 그 교법에 대한 말했죠. 제가 아마 그 공간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제목에 대한 설명도 서로 법설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걸 문장으로도 많이 만들어 보시고, 또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이 8조도 거기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정정요론 하편에 나와 있는 제가 그냥 그 자체가 성리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가 네단학 경전들이에요. 이게 정청경, 상청정경, 통고경, 대통경, 이 네 편이.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 사업을 시키고,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라도 설법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또 번역을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서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종사님 설명을 해주면 그 대종사님의 법설에 따라서 의역의 정도도 아마 형성되고,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분들이 이곳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았을까? 앞에 내용에 나와요. 처음에 송적벽, 김남첨, 송적벽의 딸 김혜운. 자, 그리고 그 외손녀 누구죠? 13세 각 나오는 거. 김혜월의 딸 이청풍. 이렇게 일단은 그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자, 이 책에 어디 나오냐?
내가 이게 돈을 적게 들여갖고 만든 책이라 이 사진을 넣었는데 종이 질을 떨어뜨렸더니 이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버렸어요. 처음에 이 책 처음에 만들 때 거기는 조금 종이질을 좋은 걸 써서 이게 버텼거든요. 근데 요건 잘 안 버텨요. 어딘가 여기 있다. 자, 113쪽. 이게 보면 이게 복례정사 수양 제법시 시봉진들이에요. 이 시봉진 이게 나오죠? 네. 나왔죠? 이걸 제가 조금 더 큰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요 사진. 이 배경은 어디냐면은 지금 종법실 영춘원이라고 하죠. 영춘원 종법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연출한 거예요. 연출.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연출을 했어. PD. 이렇게. 자네들은 이거 그 지게 양쪽에. 자, 여기 보면 지게 양쪽에 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바구니. 주로 이제 이 청풍 이분이 나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변산전에도 이게 나물 캐는 거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나물 캐는 거 이야기들을 만들었어요. 나물 캐는 거.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산 송도성이 책 옆에 뭔가 뭐 책이든 장부든 뭔가 이게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작은 데는 잘 안 나오죠? 네. 여기 이게 나와요. 이게 장부 같은 게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책인가? 또는 뭐 말씀들을 이렇게 적은 노트인가? 그냥 실제로 이때 당대에 기록을 많이 해요. 기억에서 나중에 쓰기도 했지만 이때 써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때의 여기 사진 보세요. 자, 사진의 이 왼쪽이죠? 네. 왼쪽 여기 그 지게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것을 지게 덕석 같은 것을 그 얹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창건 선지는 영광에서 변산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셔서 왜냐면 대종사님을 그 시봉하려고. 그러면 이분 오창건, 김남첨 이 두 분이 주포장까지 이 지게 지고 다니면서나 생필품들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때 지게를 지고 외부에 나가서 장에 가서 뭣도 많이 사고 하니까 이 포지션을 대종사님께서 양쪽에 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모여 있어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 그 바구니 들고 있죠. 어린 그때 13세 각 나오죠. 우리 교전에 보면 13세 각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어린 소녀니까 이렇게 주로 나물 같은 경우 산나물 같은 걸 많이 캐서 반찬 같은 거 우리가 쓸 수 그런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자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기 지게 그 덕석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그 오창건부터 말할게요. 오창건 그 다음에 바구니 이청풍 그 옆에 맨 뒤에 얼굴 멀리 있는 부분 장적조 그 다음에 그 앞에 수염 나셨죠? 키 작으시고 송규 정산용사입니다. 그 뒤편 옆에 뒤쪽으로 장정수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만갑 얼굴 넓적하시죠? 이만갑 이게 만갑이니까 넓적하세요 이분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홍청송월 처음 들으시죠? 그 옆에 구남수 그 다음에 이게 책 같은 거 뭐 아니면 또 뭐 필기 공책 같은 걸 끼고 있는 분이 송도성 그 위에가 최도화 그 다음에 지게진 옆에가 김혜월. 자, 이분들이 주로 복례정사 시봉진이에요. 여기에 문정규 이런 분들이 내왕을 해요. 또 아마 이제 수시로 이렇게 내왕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이 중요해요. 여기에 송적벽 빠졌죠.
요 사진 찍을 때 그 제명됐어요. 제명. 이때는 엄했어요. 뭔가 책임 이행을 못하면 제명시켰어요. 지금같이 교도님들 막 그냥 금쪽같이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대운사님이 금쪽같이 생각하다가 또 아닌 건 또 아니에요.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사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사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 책. 제가 원불교 교사의 바이블이다. 아니, 바이블하면 안 되겠다. 이게 원불교 교사가 있으니까. 원불교 교사의 정말 참고, 둘도 없는 참고 교서다. 계속 우리는 이 책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때 당대의 그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 취록을 해서 이렇게 취록해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여기에 신세를 거의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제가 시각 차이가 이제 관점의 논의를 제가 많이 하지 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제가 뭐 새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책도 많이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송적벽. 이건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교단사에서. 송적벽.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송적벽 이분은 끝까지 제가 말했죠. 전에 판타지를 추구하는 무리와 어떤 원리를 추구하는 무리가 있다. 대종사님 주로 원리를 쪽으로, 그래서 이걸 정법이라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타지적인 내용이 있는데 송적벽은 판타지 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김남천은 전환한 거죠. 원리 추구에. 이렇게 보면 조금 그림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아쉬움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좀 전환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뭐 이분은 또 그런 것을 추구하시니까. 근데 이 송적벽 이분에 의해서 원불교의 수많은 인연들이 결국은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은 우리는 반드시 그 공덕을 우리가, 이거 잘못해서 그 다음에 나갔다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은 우리가 이 공덕을 우리가 드러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하사님이라고 법포를 줘요. 여름하. 여름같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맞아. 이게 맞아. 대종사님 재밌어.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은 딱 맞아. 여름같이 진짜 열정적으로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해요.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알도록 김남천, 문정규, 박호장도 교전에 대종경에 임명이 나옵니다. 기타 등등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송광, 원불교 불법연구회 제2대 회장 조송광도 결국은 이 송적벽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나 옆에 우리 교도님 중에 이 송적벽 같은 분이 있으면 제가 맨날 밥 사줄 거야. 맨날 내가 옆에. 왜 나한테는 왜 송적벽 같은 님이 안 오지? 내가 대종사님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불꽃 신심을 했던 거예요. 총부 건설을 할 때 우리가 현재 지금 본원실, 우리가 세탁부라고 하는 꼭두말 있지.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송적벽의 손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김남청 송적벽의 손길이 거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분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공덕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쪽으로 좀 오시지.
이 정도야 우리가. 그 정도 해야지. 더 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마우신 공도자, 원불교의 공도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남천 이분은 결국은 이분도 증산 독군 이런 것에 있을 텐데 나중에 차차 성리연마나 도덕회상 쪽으로 이렇게 이제 대중사님 가르침에 의해서 옮겨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이 쉰이 너무 나이 나중에도 지게를 치고 정말 저기 뭐 줄포장 같은 데 가서 그 나이에 집어지고 식량이나 뭐 여러 가지를 생필품들을 지고 날렸던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 이분이 말끝마다 뭐 미상불 했나 봐요. 뭐 우리가 그잖아 하고 말하듯이 중간에 이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가에서 이 한자 뜻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쌀미자, 그 팔상자, 그러니까 상인할 때 쌀팔로 미상불, 쌀팔로 다니는 부처 이렇게 바꿔갖고 맞아 남천은 미상불, 이게 쌀팔로 다니는 부처님이야 부처야 이렇게 옛날 한자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김남천과 송적벽에 관계된 것은 대종경이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밥을 안 드시면서 왜 안 드십니까 하니까 싸운다 그 얘기인데 이제 그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면 근데 정산종사는 뭐 예를 들어서 싸우고 언제 떠날 거다 여기까지 봤어. 정산이 나보다 하나 더 보네. 나는 싸울 것만 봤는데 떠날 것까지도 본다. 그럼 우리가 또 착각을 했고 떠나서 안 왔다고 보는 건데요. 몇 달 뒤에 오셨어요 또.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갔다가 또 오셔요. 근데 아마 그러한 사고방식의 차이, 이게 갈등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유심히 대종사님께서 관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관찰해서 파악했고, 정산종사도 또 잘 관찰하고 파악하고. 정산종사는 인연이 깊죠. 정산종사가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송적벽이에요. 정산종사는 인연이 깊죠. 더 잘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두 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아까 그 문정규 이제 이 사진에는 안 나왔죠. 근데 문정규도 누구냐? 아까 똑같이 그 송적벽과 그 인연으로 된데 전주분이에요. 이 대종경이 많이 나옵니다. 문정규 이게 김남천하고 친한 쉽게 말하면 친구죠. 친구. 이분도 한의사, 한약방, 전주에서 한약방을 열었던 분이니까 이게 그래도 한약방 정도 하면은 그래도 지식인에 속합니다. 지식인. 그렇죠. 이 박호장이라는 그 대종경이 나와요. 박호장하고 이분하고 전주 분들이니까 같이 변산까지 전주에서 변산을 옛날에 걸어서 온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같이 우리가 차 타고 씩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차 타고 가니까 그 감각이 틀려요. 이 몸을 움직여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감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면 한 번씩 가면 실장 그 초당 같은 데서 뭐 사나흘씩 머물면서 계시고, 그래서 한 달이면 두어 차례씩 변산에 내왕하시고, 굉장히 그러셨죠.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막 대운사님 법사라면 막 나와서 막 춤추고 하셨던 분들이 이 백발에 이렇게 그래서 노청년 늙은 청년 그러니까 노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년의 기질이 계셨던 분 같아요. 이런 분 구남수 말했죠. 구남수
그 정산종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지 남색 치마 쪽물 치마 입은 그 아주머니 찾으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인연에 의해서 남자를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숫자 지킬 수 이분들이 다 증산교 신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되니까 이걸 잘 지켜 인연이 오래 가기를 바라서 숫자를 붙였는데 이게 갖고 이게 구남수 송월수 또 숫자가 누가 있지? 장정수 뭐 이게 다 그쪽 그 증산 계열의 제자분들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송월수도 있어요. 송월수 송적벽의 조카. 나중에 나옵니다. 저 뒤에 전주 쪽에 가면 이분 나오는데 그리고 송적벽 이분이 공로자죠. 공로자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나무랬다고 해서 우리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어. 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갑. 이만갑은 잘 아시죠? 이만갑은 여러 번 말했어요. 이만갑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책에 있는 얘기인데 이 이만갑이 쉽게 말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백정집이에요. 백정집. 근데 우리가 지금 백정을 잘 모르는데 백정들은 돈이 많아요. 살기는 잘 살아. 근데 신분적으로 하대를 받을 뿐이에요. 그 돈 있어. 현금들이 왔다 갔다 해.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뭐 갑자기 보는 게 이놈의 아내가 그냥 어디를 간다고 맨날 가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승질 난 거지. 그래가지고 백정들이 이제 뭐 잡고 하니까 칼이 갖고 있잖아. 갖고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를 입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피가 나는데도 그냥 복례정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엄청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는 야 글신심하지만 한쪽에서는 미쳤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대종사에 대한 대종사님 뭘로 이렇게 딱 주실까?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이분들 이런 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또 당신이 잘 인도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도 있었겠습니까? 대종사님 책임감 크겠죠. 또 정법을 이렇게 추구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의 호 중 하나가 뭐냐면 북방세계 칠중옥이라는 호를 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재밌게도 뒤에 가서 보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칠보 중에서 가장 귀한 구슬이란 거예요. 북방세계 칠중옥이란. 이 만갑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1갑, 2갑 하는데 우리로 요즘 말하면 A 플러스인데 여기 A 플러스에 10의 자승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10의 자승, A의 10의 자승 뭐 이렇게 이것만 해도 근데 이걸 보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를 느낄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누구도 쳐다봅니까? 그런데 그때 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이만갑에 의해서 장적조가 인도돼요. 근데 장적조 이분이 함경북도 청진에서도 순교를 하고 북만주 목당강에서 최초의 북방교화를 시작해요. 이게 우리에게 명단까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순교에 대해서 지금 다 단절돼 있죠. 대윤사 당대 때 이분들은 눈부신 순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아. 북방세계. 북방세계의 그 교화를 열도록 인도한 이 진짜 그 칠보 중에서도 옥이야. 이만갑이. 다 그 사람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디 좀 잡아와봐요. 좀. 여기 계신 분 다 한 분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북방세계, 그럼 여기 남방세계 질중옥. 그 다음에 북서세계 질중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냥 거저 교단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신성이 계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알다시피 이런 분들이, 구남수 나오시죠. 구남수, 이만갑, 이런 분들이 실상 초당만 지를 때 도움이 아니라 나중에 석도암 할 때도 또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때. 그 잡비 같은 경우 이렇게 책임지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길령리 간섭답을 하고도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요. 보수비. 그랬고, 이만갑, 구남수 이분이 합력해서 12달아 그 대금이 되는 경비를 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이 소중했죠. 장적조. 이만갑이 처음에 장풍이었죠. 장적조님이. 장풍. 그 풍자 돌림. 장풍, 서동풍, 이청풍. 다 이게 풍자 돌립니다. 뒤에 또, 이순풍, 이런 풍자 돌림 계속 하는데, 이 장적조는 딱 오자마자 바람이 싱싱 불었을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치마에서 바람 부는 분이 계셔요. 이 걷는 것이 이게 걷는 것이 틀려. 우리가 바람이 나. 아마 대장이 딱 본 게 바람이 확 드러나요. 그건 그만큼 그 태도도 있어요. 이게 경남 통영분인데 경상도 교화 효시도 되고 북방 교화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서동풍을 거기 원평에서 한의원 했는데 그걸 다니면서나 서동풍을 대종사님께 인도해 와요. 서동풍이 자기 동생 서상인, 서중환이죠. 불법정계 초대 회장 데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대종사님이 하산합니다. 총부건설의 기초적 대금을 그분이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총부건설이 되는 겁니다. 이만갑이 교화되고, 이만갑은 누가 교화했어요? 이만갑은? 여기 자료 나와. 여기. 이만갑은 누가 하냐면은, 이만갑의 연원은 누구냐? 이만갑은 이만갑을 누가 하냐면 구남수네. 이만갑은 지도인이 이만갑은 구남수에 의해서 들어와요. 구남수. 그러면 구남수는 누가 데려와요? 구남수는 송적벽이. 그러니까 자, 이 라인으로 보면은 송적벽이 소태산의 제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구남수가 들어오고요. 구남수에 의해서 이만갑이 들어오고요. 이만갑에 의해서 장적조가 들어오고요. 장적조에 의해서 서동풍이 들어오고요. 서동풍에 의해서 서중환이 들어와요. 송적벽을 그러면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공로자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장적조가 바람을 씩씩 불리고 다녀가지고 결국 서동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풍자가 같은 풍자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장풍이 데리고 왔으니까 서동풍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동남풍을 약칭했을 거예요. 동남풍을. 이 동남풍이 불리기를 아마 대종사님께서 염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하산합시다 할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산은 그냥 거저 말로 하면 안 되지.
돈도 되고 해야 하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좀 합시다 그랬더니 가서 하세요. 참. 제가 그걸 감당하겠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우리 그 장족조 이분은 그냥 그 가정에 그냥 매여 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정 살림하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거 말 잘못하면 이게 신흥 종교들 하는 짓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집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조천자교에 들어갔다가 이때 이만갑의 지도로 결국은 대종사를 만나고 대종사님 이제 생불이다고 딱 해서 천지사방을 바람을 불리고 다녀요. 그게 장풍이야. 장풍다. 참 그 이분의 역할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의 역할도. 자, 이분은 그렇고 보통 여기 아까 나온 것 중에 누가 빠졌죠? 빠진 사람 봅시다. 아까 그 설명한데 오창건은 이제 아시잖아요. 사산 오창건. 최도화, 김혜원. 최도화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최도화 진짜 이제 이 정산종사를 나중에 설명하는데 정산종사를 전주는 들르지 말고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봐라고 했으니까 전주를 비껴서 이렇게 가셔서 지금 만덕산에 미륵사를 가서 그가 세완 스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 주지했어요. 그 만나서 거기 머무르면서나 거기에 화주보살이었던 최도화가 정산유산이 보고 막 저렇게 달 같은 양반이 있나 해서 나중에 이제 정산유산님이 그냥 복례정사로 오니까 그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찾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니요. 봤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금방 찾은 거예요. 찾아서 복례장 들어오니까 달 같은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해 같은 님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이 최도화에 의해서 가지치듯이 인연들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냐면 최도화가 딱 이 사람을 딱 잡으면 그 뒤부터는 여기서 또 쭉쭉쭉 퍼져. 그러니까요. 잡을 사람을 잡아야지. 근데 이것도 보면 대종사님이 꼭 짜고 치는 고수독 같아.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뒤에서 보면 짜고 치는 고수독이죠. 딱 이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최도환님은 나중에 그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김혜월은 알죠. 계속 가까이서 지금 여기 김남천의 딸이에요. 그다음에 이 청풍도 아까 설명했고 장정수 이분도 그러니까 기독교죠. 그 증상교 신자였다가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장정수 이분도 이제 숫자 돌림에서 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려고 하는 거. 홍청송을 여기 봅시다. 이 책의 좋은 점이 이 서문성교무가 이 책이 서문성교무 책인데 뒤에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홍청송을 찾아볼게요. 여기 되면 뭐 홍청성월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홍청성월 1899년생인데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고 전북 김제군 수류면 성계리에 살면서 원평 지역에서 소태산 대종사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장적조의 인도로 여기도 장적조 나오네. 부안군 변산 복례상 정사를 찾아 귀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평에서 복례 정사를 내왕하며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며 후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네요. 그 다음에 장정수를 한번 볼게요. 장정수 있네요. 법호는 조타원, 전주에서 태어나 김제의 원평에서 살았다. 송적벽의 인도로, 여기도 송적벽 인도로 되어 있죠. 부안군 변산 복례산을 찾아 이만갑, 구남수, 장적조와 등과 함께 귀의했다. 이후 독실한 신성으로 공부와 사업에 열과 성을 기울였으며
많은 동지들을 입교시킨 원평교당 창립 유공인이다. 신신 깊은 재가 교도로 소태산 대종사의 아낌을 받은 복례정사 시절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장정수 이분도 복례정사에서 굉장히 후원을 여러 가지를 했던 분입니다. 복례정사 인물들에 대해서 사진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본 거죠. 자, 최두함님만 깊게 얘기 안 했어요, 아직. 근데 나중에 깊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대종사님이 계시면 이분들 같이 그렇게 할 자신 있나요? 네. 네, 옆에서 대종사님 별거 없다고 말을 해. 다. 그렇겠죠, 옆에서. 뭐 저 사람한테 저러냐? 이렇겠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보통 사람 다 안 해요. 그런데도 본인이 보고 뭔가 그래도 느낌이 오셔서 그렇게 대종사님 하시는 일에 협조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했는 건데 참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인연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봉인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이분들이 뭔 공부했다고요? 여기에 정산종사님이 월명암에서 상좌 백강에서 상좌 생활하면서 날 밝을 때는 밤에 달 떠야 오셨을 거야. 달 없는데 어떻게 와? 그 캄캄 산에 캄캄한 거 아시죠? 네. 진짜 진짜 못 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까 우리가 익숙한데도 이게 동서남북 그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산에서 헤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 공포심이 막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멘붕이 빠져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컴컴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마 참 이렇게 달이 좀 훤하는 뭔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조명이 없을 때는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보면 근데 달이 좀 훤하고 하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달이면 한 그래도 15일 정도는 갈 확률이 있는 날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15일 다 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는 그 몰명함에서 지금 복례정사 쪽으로 내왕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또 계시면 같이 하고 그 구조가 이렇게 돼요. 실상 초당에 계실 때는 부엌 방 2칸인데 한 칸은 여자분들이 쓰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자분들이 쓰시고 한 칸에 이게 대종사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신 건데 거기 정산종사님 오시면 정산종사까지 또 이제 끼어들죠. 빡빡하죠. 이게 여기에 또 상주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때 송적벽, 김남천 이분 상주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까 같이 문정규 이런 분들도 오시면 같이 또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석두암을 지어지니까 석두암에 부엌 쪽 옆에 방 바로 대흥사님이 꼭 보면 대흥사님이 더운 걸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엌 떼면은 바로 방 그 다음 건너방 저는 아마 바로 불 뗀 방에 살았을 거야. 제가 내가 힘 있으면 니네 위력방 써?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대흥사님은 좀 더 열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갖고 그 부엌하고 붙어 있는 방 쓰시고 건너방 한 번 건너죠. 그러니까 거북바위하고 붙어 있는 쪽 방 이게 써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내가 맨날 이거 머릿속에다 집어 넣으라고 했죠. 네. 요 위에 요렇게 요 방 여기도 보면 방 있죠. 방 이게 네. 그러면 이게 새로 하나를 더 들여내요. 만든 거죠. 처음에는 이 2칸만 있는 걸 사요. 그러다가 한 칸을 더 들여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낮에는 뭐 하신다고요? 낮에는 산전을 개간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생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게 보면은 초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논도 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쌀을 팔러 다녀. 그럼 그것 갖고 다 못 드셨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그걸 또 빠른 시간에 또 처분하셨나? 뭐 이건 알 길이 없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논도 몇 마지기 사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쌀을 사오려면은 뭔가 물물 교환하고 여기서 뭔가를 계속 하셨어야 돼요. 밭에서 거의 직접 심어서 먹는 것도 있고 그걸 갖다서 팔고 바꾸기도 하고 뭘 하셨을까? 그건 진짜 저도 전혀 그에 호기심도 있고 했는데 그 접근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예를 들면 그 당대 때 주로 그 변산에서 재배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에 오르죠. 무슨 농사를 짓고 사셨을까? 그렇죠? 이것도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소한 내용이지만 가면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무사님 계속 땀 흘리는 성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공부만 한다든지 뭐 그런 성자가 아니고 계속 생계형 성자야. 성자 생계형이 좀 이상하다.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생활을 어떤 개척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아까 같이 저녁이 됐든지 뭐 틈에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면 그 공부했던 내용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이 사은사요 삼강년 8조목 이게 사막 8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법도 해주시고 그걸 또 이제 계속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특히 정산종사님이 내려오시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그런 연마도 많이 서로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주로 대무사님이 법설로 내렸겠죠. 그 문장 정리는 아마 제자들이 많이 노력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정정요로는 원래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번역으로 만드는 하는데 이 번역을 할 때 대종사님 법설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법설이. 거기에서 이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가 된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 2년 배치들이 아까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계속 계신 분도 있고, 들락날락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공부에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그 공부가 되도록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구조가 거기 있다. 그래서 변산에 지금 제가 어떤 어떤 외형적 구조부터 인물의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어떤 그 공부의 내용, 또 육체 노동을 뭘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어떤 것은 기록에 있는 걸로 얘기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추론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변산에 가시면 이것을 또 언제 들었냐 하고 저쪽에다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정요론 하편이 그 느낌이 그곳에, 그리고 아마 대종사님의 왜 대종사님께 이렇게 왔을까라는 저의 상상 중 하나가 그러한 다른 분이 갖고 있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정의 내리죠. 성리의 어떤 아우라가 소태산 대종사에게 있고 거기에 묘한 매력을 아까 제가 설명하셨던 분들이 끌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심정들을 모르니까. 아마 저도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종사님 지금 있으면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렇게 해볼 수 있냐. 근데 저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우라가 계시니까 그 성리에 대한 아우라가 계시고 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은 훅 갈 것 같아요. 그냥 쭉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좀 배워보고 싶고 나도 체득해보고 싶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모로 이게 이제 어디에 잘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짜 맞춰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쳐볼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